안녕하세요. 피부위키 김원장입니다.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목욕을 해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때를 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의 조건은 온도, 습도, pH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몸은 항상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체온의 변화가 생길 때는 다시 36.5도로 돌리기 위해서 몸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혹 신부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무조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또한 어떨 때는 맞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가려움을 유발하는 단백질들이 변성되면서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또 금방 가려움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차갑게 해서 피부를 식혔을 때 가려움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또한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줄여줄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온도를 다시 높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피부에 도달하면서 다시 가려움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로 장시간 반신욕을 하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몸이 너무 허약한 상황에서 너무 장시간 땀을 뺄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력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습도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진물이 나는 질환들을 습진이라고 합니다. 반신욕과 같은 통목욕을 습진이 있는 부위에 하신다면 오히려 피부를 통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진이 있는 경우에는 통목욕은 삼가해 주시고 가볍게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건조한 형태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샤워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한 이후에 피부 표면에 있던 물기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오히려 체표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는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환자분들은 짧게 샤워를 하시고 습기가 충분한 욕실 내에서 물기가 살짝 있을 때 보습제를 바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pH인데요. 목욕을 통해서 사실 pH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에 pH는 알칼리화 되는데 정상적인 pH의 경우는 약산성이며 약산성일 때 유해균이 덜 자라고 피부 유익균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